마침내 한국 해군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릴 수 있는 대양 해군의 반열에 진입했지만 중국 해군을 상대로는 팔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어도 이기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이 정부가 대놓고 우리 어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 서해에 불법 조업을 부추기는 것도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이런 갑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개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중국의 칼을 겨누면서 그 잘난 중국 해군 전부 바다에 수장시킬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해성 대한미사일도 나름 쓸만했지만 전력의 열쇠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던 반면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중국 해군을 전부 쓸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했는데요. 중국은 한반도의 해상을 봉쇄하면 반년도 버티지 못한다고 협박하며 한국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중국이 감히 우리 영해에서 설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중국에서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했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10년도 안 돼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으며 돈만 주면 다 해주는 러시아의 협력이 매우 컸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수많은 실전을 치르며 검증된 러시아의 기술이 고스란히 들어갔으며 무려 미 항모 전단을 사냥하기 위해 태어난 괴물 미사일인 야운트의 성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이 항모 전단은 인류 역사상 최강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국가급 전력이며 전성기 소련조차 몸을 사렸는데 이빨 빠진 불곰인 러시아에겐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이를 게 없는 러시아는 수백 수천 발의 야운트를 퍼붓는다는 전략을 내세웠으며 미국도 야운트만큼은 자국의 항모 전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전략 무기라며 한 발 물러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과 육지로 이어졌음에도 육군은 거들떠도 안 보고 해군만을 내세우는 이유는 1970년대부터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한 한국 육군이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영해만 장악하면 한국의 점령은 누워서 떡먹기라며 우쭐해하지만 거꾸로 해군의 우위마저 상실할 경우 중국은 15개의 국가로 찢어진 소련처럼 멸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선박 등을 전 세계에 내다 팔아 먹고 살기 때문에 한반도의 무역로를 중국 해군에게 내준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해성은 발사 속도가 마하 1도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구축함도 요격이 어렵지 않지만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전투기의 2배를 훨씬 넘는 마하 5인지라 이지스함조차 요격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적 구축함에서 날아오는 요격 미사일을 탐지해 스스로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 때문에 구축함은 최후의 수단인 근접 방어 체계에 10%도 안 되는 가능성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거기다 원본인 야운트가 11만 톤에 달하는 미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인 만큼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소형화를 진행했지만 중국의 항모쯤은 일격에 두동강 낼 수 있는데요. 또한 개발사인 하나의 관계자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사거리가 550km에 달한다고 언급했는데 한국은 중국 해군의 교정거리 바깥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러시로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육군과 공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중국은 해군에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을 눌러야만 했는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등장으로 전력의 열쇠가 한순간에 뒤집히면서 중국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영해를 빈틈없이 포위하기 위해 중국 해군의 최정예이자 한반도 담당인 북해함대를 투입하겠지만 이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강의 창인 제7기동 전단이 개떼처럼 몰려올 중국 해군한테서 서해를 지키고 있으며 모든 구축함과 호위함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가득 탑재하고 중국 해군을 반갑게 맞이할 텐데요.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은 혼자서도 항모 전단이 부럽지 않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취역할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도 무려 100발이 넘는 대한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해군의 주력인 인천급과 대구급 배치3도 괴물같은 화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해함대로서는 서해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늘을 검게 물들 강철비에 전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항모 전단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사 버튼을
버튼을 꾹 누르고 수백 수천 개의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장관을 느긋하게 감상하면 되는데요. 제7기동 전단과 1, 2, 3함대는 무려 1716발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한꺼번에 퍼부을 수 있는데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쏟아지는 수천 발의 미사일 비해서 북부함대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중국은 해군의 우위마저 상실한다면 나라 자체가 불치망모나 다름없는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여기에 미군까지 합류한다면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은 이미 끝장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국 해군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3, 4위의 전력을 보유한 일본, 중국 해군을 상대로도 최소 동기어진을 노릴 수 있는데요. 각각 독도와 서해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중국의 추악한 야욕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한국의 푸른 영예를 수호할 21세기의 거북선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